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오수지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존하는 LLM의 테이블 이해 능력을 측정하고자 시도한 두 편의 논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DSP라는 논문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면서 챗GPT API를 활용해 한국어 테이블 QA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왼쪽 사진과 같이 생각보다 잘 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테이블을 제이슨 형태로 입력을 하였는데, 사실 테이블은 제이슨뿐만이 아니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나 마크다운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만큼 테이블을 제이슨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또한 LLM이 진짜 테이블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해서 정답을 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논문 두 편 또한 저와 같은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두 논문 모두 LLM의 테이블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태스크를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와 테이블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짚으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텍스트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테이블은 2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2차원의 구조를 잘 학습해야지 테이블 QA나 테이블 팩트 베리피케이션 등 다양한 테이블 관련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원의 구조를 모델이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가장 먼저는 대규모의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특화된 사전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때 테이블에 특화된 사전학습을 수행을 하려면은 왼쪽과 같이 2차원의 구조로 된 표를 오른쪽과 같이 1차원으로 선형화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형화해주는 방식은 논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단순한 방식은 그냥 로우별로 끊어서 한 로우씩 컨캣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타파스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보시면은 로우 단위로 끊어서 그냥 말 그대로 컨캣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컨캣을 해주게 되면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아예 텍스트에는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테이블의 구조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컬럼 임베딩이나 로우 임베딩을 기존의 토큰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에 추가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장 단순한 선형화 방식과 유사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 방법을 타펙스라는 논문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로우 단위로 컨캣을 해주고 있는 것은 유사하지만, 보시면 앞선 타파스와는 달리 헤드나 로우 같이 테이블의 구조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스페셜 토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펙스에서는 추가적으로 테이블의 구조를 담아내기 위한 임베딩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뉴얼한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헤더나 로우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이렇게 특정한 룰에 따라서 이 특정 셀을 어떠한 텍스트로 변경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규모의 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테이블 선형화 과정을 거쳐 테이블에 특화된 사전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2차원의 구조를 학습하게 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LLM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는 사전학습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LLM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보자는 연구가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 설 피셔 테이블 리즈너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LLM을 이용하여 다양한 테이블 관련 태스크에 대한 퓨저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이며 테이블 관련 태스크에서 LLM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궁금증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현존하는 LLM이 테이블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테이블 GPT라는 논문에서는 4가지 태스크를 통해서 챗GPT의 테이블 관련된 이해 능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Missing Value Identification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를 주었을 때 특정 셀이 누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누락된 셀의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반환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1000개의 샘플에 대해 평가한 결과 로우의 경우에는 92.3%의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 컬럼의 경우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2.2%라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컬럼 파인딩입니다. 표를 주고 어떠한 밸류가 어떤 컬럼의 위치에 있냐는 인스트럭션을 주었을 때 그 컬럼을 반환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마찬가지로 1000개의 샘플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69.9%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존하는 LLM이 아직 2차원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며 그 중에서도 수평 방향보다는 수직 방향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태스크는 표에 대한 질문의 정답을 반환하는 테이블 QA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개의 샘플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고 51.2%라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태스크는 데이터 임퓨테이션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의 일부 셀이 toFill이라는 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toFill로 변경된 부분에 어떠한 밸류가 가장 올만한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 결과 52.4%로 마찬가지로 낮은 정확도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현존하는 LLM의 테이블 이해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테이블에 특화된 사전학습을 수행을 할 때 다양한 테이블 선형화 방식이 가능했던 만큼 이제 LLM으로 수행을 할 때도 테이블 선형화 방식에 따라 성능 차이를 보이는가입니다. 그래서 탭 LLM이라는 논문에서는 10개의 태블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9개의 선형화 방식의 성능을 비교를 하였고, 그 결과 왼쪽 장표와 같이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테이블을 어떻게 선형화하는지, 즉 테이블을 텍스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LLM이 테이블 이해 능력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2편은 이 앞선 2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답변을 찾아보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LLM의 테이블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를 제안하였고, 테이블 입력 형태에 따른 LLM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인 GPT-4 테이블에서는 테이블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5가지 태스크를 제안을 하고 5가지 포맷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에서는 좀 더 많아진 8가지 태스크를 제안하였고 8가지 포맷에 추가적으로 노이즈도 끼워가지고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 논문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제 하나씩 더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GPT-4 테이블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SUC라는 Structure Understanding Capability 벤치마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벤치마크를 제안하게 된 배경엔 2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첫 번째는 LLM이 테이블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력 설계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LLM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구조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태스크를 제안을 하였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Structure Description Detection,
즉 테이블과 다른 모달의 데이터를 구분해내기 위한 테이블 파티션 태스크를 제안을 하였고, 테이블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태스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과정이 가장 먼저 테이블의 구조를 이해하고 타겟이 되는 셀을 탐색하는 Search and Retrieval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 반환 능력을 LLM의 반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또 추가적인 이 두 가지 태스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테이블 파티션 태스크입니다. 이 테이블 파티션 태스크의 프롬프트는 왼쪽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태스크는 디스크립션이나 컨텍스트, 유저 쿼리와 같이 테이블과 함께 다양한 부가적인 정보를 담은 사용자의 입력에서 테이블에 속하는 내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표를 함께 입력으로 줬을 때 이제 표의 첫 번째 토큰과 마지막 토큰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러한 구분자를 이용해서 정답을 내라는 식으로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고 있고, 아웃풋 역시 테이블이 시작 토큰과 종료 토큰을 튜플 형태로 출력을 하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테이블 사이즈 디텍션입니다. 테이블 QA와 같은 태스크에서 모델이 정답으로 예측해내는 셀의 인덱스가 테이블의 크기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테이블의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태스크를 설계를 하였고, 이제 입력으로 받은 테이블의 크기를 예측해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롬프트가 테이블에 얼마나 많은 로우와 얼마나 많은 컬럼이 있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럴 때 테이블의 로우 개수와 컬럼 개수를 출력하는 식으로 아웃풋이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태스크는 하이라키 디텍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병합된 셀을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에서 병합된 셀의 인덱스를 예측해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일부 테이블 포맷이나 테이블 파티션과 같이 특정 셀들이 병합된 셀이 있을 때 이러한 셀들이 위치하는 그 인덱스를 오른쪽과 같이 예측해내는 태스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Search and Retrieval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태스크로 넘어왔는데요. 가장 먼저는 셀 룩업과 리버스 룩업 태스크입니다. 셀 룩업은 테이블과 특정 밸류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테이블 내에서 밸류에 해당하는 셀의 인덱스를 예측해내는 태스크이고, 리버스 룩업은 거꾸로 이제 테이블과 특정 인덱스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테이블 내에서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셀의 밸류를 예측해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럴 때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셀 밸류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반환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리버스 룩업에서는 이제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에 해당하는 셀의 밸류가 무엇인지를 프롬프트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컬럼 리트리버와 로우 리트리버 태스크입니다. 컬럼 리트리버는 테이블과 특정 컬럼 인덱스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컬럼 인덱스에 대응되는 컬럼의 이름을 예측해내는 태스크이고, 로우 리트리버는 테이블과 특정 로우 인덱스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해당 로우에 속하는 모든 셀의 밸류를 예측해내는 태스크입니다. 자, 보시면 컬럼 리트리버의 경우에 이제 다음과 같은 테이블에서 컬럼 인덱스의 컬럼 네임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 로우 리트리버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 로우 인덱스에 속하는 셀의 밸류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5가지 태스크를 통해서 LLM이 테이블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그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선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력 설계에 따라서 LLM이 테이블 이해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CSV나 JSON, 마크다운, HTML과 같이 다양한 포맷으로 표현이 가능한 만큼 이때 LLM이
특정 포맷으로 표현된 테이블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포맷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포맷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옵션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을 하였는데, 파티션 마크나 롤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는 것이나 또는 order permutation,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텍스트, 질문과 같은 텍스트 다음에 테이블을 입력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젠 테이블을 먼저 입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주었을 때는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험도 수행을 하였고, 또 이제 표의 포맷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하는 설명에 대한 텍스트를 추가했을 때 또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에서 제안한 SUC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쪽 장표가 SUC 벤치마크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아래 장표가 다운스트림 태스크, 예를 들어서 테이블 QA나 테이블 팩트 베리피케이션, 테이블 텍스트 제너레이션과 같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 먼저 보시면 accuracy라고 표현된 게 있고 GPT-4라고 표시가 된 게 있는데, 이 accuracy라고 표현을 한 그 컬럼의 성능이 GPT 3.5에 대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GPT 3.5에 대해서는 각 태스크별로 1500개의 테이블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성능을 확인을 하였고, 이 GPT-4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문제로 각 태스크별로 300개의 테이블만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성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표를 보시면 이 모든 태스크들에 대해서 입력 형태에 따라 좀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LLM의 테이블 이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큰 발견 중 하나는 단순히 텍스트에 추가적인 스페셜 토큰과 같은 구분자를 추가한 것에 비교하여 HTML이나 XML, JSON과 같은 마크업 랭귀지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로 LLM이 학습할 때 대량의 웹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보는 텍스트에 세퍼레이션과 같은 토큰이 추가된 것보다는 마크업 랭귀지로 테이블을 표현을 했을 때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는 디폴트가 원샷인데요. 보시면 원샷을 하지 않았을 때 제로샷에 대한 성능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원샷을 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면서 테이블의 구조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인컨텍스트 러닝의 의존적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티션 마크나 포맷 익스플레네이션을 추가를 했을 때 이제 성능을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LLM의 서치 앤 리트리버 능력, 즉 로우 리트리버나 컬럼 리트리버와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 하락을 보이지만, 또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추가했을 때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신기했던 거는 LLM의 테이블 구조 이해 능력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능력이 저는 잘 얼라인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컬럼 리트리버나 로우 리트리버에 대한 성능이 높다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도 반드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능이 낮다고 반드시 낮아지는 것도 아닌 그런 결과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을 요약하자면, 현존하는 LLM이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 이해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비교적 쉬운 테이블 사이즈 디텍션과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완전히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입력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LLM의 테이블 이해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논문은 추가적으로 셀프 어그멘티드 프롬프팅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정말 단순한 방법의 프롬프트입니다.
가장 먼저 두 번의 프롬프트를 수행을 하는 방식인데, 가장 먼저는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입력으로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의 구조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식을 생성을 해내고, 이제 본 태스크, 테이블 QA나 테이블 팩트 베리피케이션과 같은 태스크에 대한 프롬프트와 함께 이제 1차적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함께 입력으로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 이런 두 번의 프롬프트를 거치는 셀프 어그멘티드 프롬프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이블과 함께 첫 번째 리퀘스트로는 중요한 밸류와 테이블의 레인지를 출력해라 라고 주고 있고,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인터미디엇 아웃풋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웃풋 텍스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리퀘스트로는 하이라이트된 파트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제안해라. 즉 테이블 투 텍스트에 대한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그멘티드 프롬프팅에 대한 실험도 수행을 했을 때 보시면 단순히 원샷만 했을 때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LLM이 테이블 사이즈 디텍션과 같은 좀 쉬운 태스크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결과를 기반으로 테이블 입력으로부터 테이블의 크기와 같은 이런 구조적인 정보를 매뉴얼하게 추출해서 입력으로 함께 구성을 해보는 것에 대한 성능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원샷이고, 이 원샷 위다웃 테이블 사이즈가 그렇게 매뉴얼하게 구한 테이블 사이즈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인데, 보시면 매뉴얼하게 테이블의 사이즈를 추가를 하였을 때 이제 모든 태스크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버러스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매뉴얼한 프롬프트, 즉 format explanation을 추가를 한 프롬프트가 왼쪽과 같은 프롬프트이고, 이 셀프 어그멘티드 프롬프팅을 했던 결과가 오른쪽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피버러스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러한 매뉴얼한 format explanation을 추가했을 때 오히려 75.97에서 75.56으로 성능이 하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이 피버러스라는 그 데이터셋의 테이블이 다른 데이터셋 테이블에 비해 좀 구조가 일정하지 않고 여러 세그먼트와 서브 테이블로 구성된 복잡한 테이블의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 포맷 익스플레이션보다 셀프 어그멘티드 프롬프팅을 통해서 LLM이 생성해낸 프롬프트가 비교적 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그에 비해 매뉴얼한 포맷 익스플레이션은 1차원적인 일반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또 테이블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했을 때 성능이 하락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두 편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 두 번째 논문이 첫 번째 논문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태스크와 더 많은 포맷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GPT-4 테이블이라는 첫 번째 논문은 이런 5가지 형태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을 한 반면, 해당 논문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나 또는 HTML이지만 이제 스페이스를 제거한 HTML 등 조금 더 다양한 형태가 다른 포맷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큰 차이 중 하나가 8가지 노이즈 오퍼레이터에 대한 성능도 확인을 하였다는 점인데요. 현실 세계에서 접할 법한 테이블에 대한 노이즈를 추가를 했을 때 LLM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실험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제 노이즈를 구분을 하였고, 가장 먼저 스페이셜 인베리언스와 관련된 노이즈입니다. 맨 왼쪽과 같이 이렇게 로우를 랜덤하게 섞거나, 이제 가운데와 같이 컬럼을 랜덤하게 섞거나, 또는 테이블을 트랜스포즈 시키는 등의 테이블의 구조와 관련된 현실 세계에서 적발법한 노이즈를 구상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더와 관련된 노이즈입니다. 저희는 헤더를 통해서 테이블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테이블에서 특정 셀을 찾을 때 헤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헤더에 어떠한 노이즈가 추가됐을 때 LLM의 이해 능력이 얼마나 바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더와 관련해서 세 가지 노이즈를 구상을 하였는데요. 이 맨 왼쪽과 같이 기존의 헤더 이름을 랜덤한 영어와 숫자로 구성된 텍스트로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시퀀셜한 정보를 그대로 유지해서 컬럼 0, 컬럼 1, 2, 3과 같이 시퀀셜한 텍스트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안에 이 셀은 그대로 두고 헤더 명만 랜덤하게 이 순서를 섞는 등의 노이즈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구조화된 콘텐츠와 관련된 노이즈입니다. 전화번호를 테이블에 존재하는 전화번호와 같은 그런 텍스트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의 셀 내에서도 이렇게 특정 구조를 가진 텍스트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구조를 가진 셀을 LLM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노이즈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시리얼라이즈 로우는 모든 로우를 키 밸류쌍의 문자열로 변경을 해서 아예 하나의 셀로 합쳐버리는 노이즈고,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아래 같은 하나의 컬럼으로 테이블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컬럼 머저라고 랜덤하게 2개에서 4개의 연속적인 컬럼을 하나로 변경해서 이런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내는 노이즈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논문에서 LLM의 테이블 구조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8가지 태스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 태스크로 먼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팩트 파인딩 태스크입니다. 이 팩트 파인딩 태스크 하에는 4가지의 태스크가 존재를 하고, 가장 먼저는 로우나 컬럼의 인덱스를 주었을 때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셀의 밸류를 반환해내는 내비게이션 테스트, 두 번째로는 밸류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해당 밸류가 속한 컬럼명을 예측해내는 컬럼 룩업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위에 두 번째 태스크와 유사하게 밸류를 주었을 때 해당 밸류가 속한 로우 인덱스를 예측해내는 로우 룩업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컬럼 룩업 테스트나 로우 룩업 테스트는 첫 번째 논문에서 보셨던 컬럼 리트리버, 로우 리트리버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새롭게 추가된 태스크는 데이터 타입 룩업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컬럼명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그 컬럼에 속한 밸류들의 데이터 타입을 예측해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표에 대해서 컬럼 age의 타입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int라고 예측해내는 태스크가 될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 하에는 3가지 태스크가 포함되어져 있고, 가장 먼저는 선형화된 표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특정 저희가 원하는 테이블 포맷으로 구조화된 테이블의 아웃풋으로 내뱉는 테이블 리컨스트럭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이 테이블을 디시리얼라이즈 해라 고 이제 프롬프트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이블 트랜스포즈 테스트라고 테이블 입력으로 주었을 때 테이블을 트랜스포즈 시킨 테이블을 아웃풋으로 내뱉는 태스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테이블과 저희가 원하는 컬럼의 순서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그 순서대로 테이블이 재정렬된 테이블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는 테이블 컬럼 리어더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테이블과 함께 이렇게 기존의 컬럼 순서가 아니라 새로운 다음과 같은 컬럼 순서대로 테이블을 재정렬 해라 고 프롬프트가 주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테이블 포맷, 그리고 다양한 노이즈,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실험 설계를 설명드리자면 모델은 GPT-3를 사용하였고 데이터셋은 캐글에 공개된 7개의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팩트 파인딩 태스크의 경우에는 각 조합별로 100개의 테스트를 생성을 하였으며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는 25개의 테스트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매트릭으로는 팩트 파인딩 태스크의 경우에는 패스셋 1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는 셀별로 F1을 계산하는 셀와이즈 F1을 사용하였습니다. 테이블 형태에 따른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장 워스트는 마크다운 형태이고 가장 베스트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와 제이슨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 즉 DF 로더와 제이슨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근거로 일단 보시면 DF 로더의 경우에는 각 컬럼을 분리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내고 있고 제이슨의 경우에는 각 로우를 분리된 형태로 나타내면서도 이제 앞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던 헤더의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리와 반복이 테이블의 로컬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논문에서는 HTML 형태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 HTML보다도 DF 로더와 제이슨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등한 두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이 다르고 태스크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당 장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이제 현존하는 LLM이 아직 테이블의 구조적 표현에서 작은 변화에도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컴마 세퍼레이티드 형태는 왼쪽과 같은 형태이고 데이터 매트릭스 형태는 오른쪽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뭔가 괄호가 있고 없고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반면 성능이 굉장히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조금의 차이로도 LLM의 성능이 아직 많이 바뀐다. 이를 통해서 작은 변화에 아직 LLM이 많이 취약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타입 룩업 테스트에서는 대부분의 포맷이 좋은 성능을 보이며 데이터 타입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테이블 포맷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가장 준수한 성능을 보였던 4가지 포맷에 대해서 8가지 노이즈 오퍼레이터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팩트 파인딩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노이즈를 추가하든지 일단 노이즈를 추가했기 때문에 성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각 노이즈 오퍼레이션이 포맷이나 태스크별로 굉장히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로는 데이터 매트릭스와 HTML 포맷에 대해서 헤더에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모두 하락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시리얼라이즈 로우라는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모든 데이터 타입 룩업 테스트에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는 제이슨 포맷에서 트랜스포즈 테이블이라는 노이즈를 추가를 했을 때 이제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셀의 밸류를 반환하는 내비게이션 테스트에서 20.86이라는 큰 성능 향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상한 이유이지만 컬럼이 많고 로우가 적은 테이블일 경우 트랜스포즈 해서 제이슨 형태로 나타냈을 때 트랜스포즈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간결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비게이션 테스트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면 컬럼 리오더링 태스크에서 컬럼에 시퀀셜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노이즈가 큰 성능 하락을 보였으며 테이블에 트랜스포즈하는 노이즈는 대부분의 포맷 또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큰 성능 하락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모델이 이런 노이즈를 가진 테이블을 자체적으로 이해하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테이블 데이터를 사전에 잘 전처리하는 것이 LLM이 테이블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소개드린 두 편의 논문 간략히 요약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논문에서는 모두 공통점으로 LLM의 테이블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를 제안하였고 테이블의 입력 형태에 따른 LLM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에서는 5가지 태스크와 5가지 포맷에 대해서 GPT 3.5와 4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더 나아가 8가지 태스크와 8가지 포맷 그리고 8가지 노이즈에 대해서 GPT 3.5를 이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가지 논문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테이블 입력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LLM의 테이블 이해 정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반영한 LLM 기반의 테이블 관련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